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스더고트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우리 시장이 미소를 지었던 만큼 오늘은 좀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네 가지 특징 중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피롭틱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 전반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유리기판 섹터도 몇 번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슈를 놓쳤던 분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일단 상승 랠리를 다시 시작하려고 시동을 어제 좀 건 것 같고요. 어제 외국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핵심 장비를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유리기판의 원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코닝, 뭐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그다음에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독일 쇼트 쪽에 지금 뭐 고객사는 이제 비밀로 붙여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쇼트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해서 유리기판을 자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TGV라고 해서 이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그 장비가 또 있는데 이 두 핵심 장비를 그 회사의 쇼트에 이미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원판 만드는데 왜 이걸 가져가냐? 결국에 이제 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유리기판을 쓰려고 하면 결국에 유리기판의 원판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원판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일단 테스트 물량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롭틱스가 이제 물론 유리기판 안에 여러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피롭틱스가 일단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그다음에 SK 앱솔릭스 이쪽에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확대할 텐데 양산을 할 때 가장 좀 초이스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내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급도 양호했고 이 상승 랠리에도 어제장에 한번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최근에 주가를 보면 지난 2월 달에는 5만 원 선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다시 시동을 건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일단 지금 5만 원보다는 한 4만 5천 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가 좀 이제 여기 물려 있다. 이쪽 한참 보시면 고점 부근에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한 4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아마 4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좀 짧게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깬다든지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 오면 다시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 약간 로봇주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좀 주목을 받다가 또 뉴스가 안 나오면 또 좀 잠잠해지는 이게 왜냐하면 아직 상용화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라는 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봇주처럼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에서 2만 8천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솔트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대선을 정말 딱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공약과 관련해서도 AI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작은 규모긴 하지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일단 지금 상업화해서 팔고 있는 회사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솔트룩스가 회사는 작지만 아직은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 않지만 업력은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뭐 대표님도 아마 솔트룩스보다 이경일 대표를 더 많이 아실 텐데 그 대표님이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노하우는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 초에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대선 국면 진입했을 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선 국면에서 이제 급등한 게 이제 약간 좀 AI 강국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참여했다는 이유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해 지금 3월 달에도 한번 튀었, 2월 달에도 한번 튀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좀 땡겨 보시면 작년 연말에도 한 11월 달부터 좀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 뒷부분에 있는 상승분도 그런 건데 그때 그럼 이때 왜 올렸냐라는 게 중요한데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다 돌렸고요. 올해는 이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변동성은 좀 크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AI 투자가 강화되고 하면 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해봤던 솔트룩스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B2B, B2G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일 날 또 일정이 있는 게 오늘이 26일이죠. 7일인가요? 예. 내일 모레 솔트룩스에서 이제 루시아 3.0이라고 해서 한 단계 버전업되어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발표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좀 여전히 있고요. 또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AI 투자 100조 얘기하잖아요. 그럼 100조를 무슨 돈 갖고 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요. 운영을 해본 회사 물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를 찾는 게 좋겠죠. 그러면 솔트룩스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는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니까 좀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실적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선뿐만 아니라 루시아 3.0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도 한번 지켜봐도 괜찮은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최근에 글로벌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또 홈런을 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고요. 시장에서는 제2의 ABL 바이오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2의 종목을 찾기 전에 지금의 ABL 바이오는 어떻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ABL 바이오가 올해 가장 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한 4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죠. 계약금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 지금 ABL 바이오는 이제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한 게 이제 이중항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항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번 계약건은 굉장히 좀 컸고 기존에 팔았던 계약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할 내용도 결국엔 지금 예전에 유한양행에게 기술 수출을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하반기에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데이터 발표를 할 텐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 우리가 이제 흔히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는 퇴행성 뇌질환부터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데 그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항암제까지 면역 항암제까지 파이프라인이 많은 이유가 항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무슨 질병 하나를 타겟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질병이든 간에 항체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약물에는. 그래서 이중항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이때 이제 기술 수출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죠.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잘 받고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전고점 탈환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매각을 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임상이 진행 중인데 그런 데이터들을 하반기에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큰 사고를 친 종목, 이런 빅히트를 낸 종목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얘기를 토마토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3가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포함되니까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SO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역사적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좀 많이 써요. 근데 SO일도 5년 만에 오는 이제 반등이다, 바닥이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리포트를 쓰면서 어제도 한 5% 이상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차트 보면 사실은 좀 처참하게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그 차트인데 이거는 고점이 계속 내려가죠. 예, 그리고 저점도 계속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주봉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SO일이 왜 흘러내렸냐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금 60불대, WTI가 60불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별로 안 좋고, 거기에 이제 그럼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왜 주가는 왜 반등이 나왔을까?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유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역전쟁 이슈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을 캐는 미국의 정유업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60불 밑으로 떨어지면 60불 정도가 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산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가격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또 이제 한 70불 이상 올라가면 또 생산을 다시 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러면 유가는 바닥을 쳤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봉상 가장 큰 봉을 내면서 거래도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적어도 한 6만 원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방산, 조선, 뭐 핫한 종목들도 보시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한 20%, 30%씩 튀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데드캣 바운스 느낌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면 지금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고 여전히 룸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6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건희 대표의 추천주까지 핵심만 쏙쏙 골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긴 영상을 여기서 알테오젠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알테오젠 갖고 나왔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오늘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알테오젠 관련돼서 리포트를 또 새로 냈습니다. 냈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눌렸던 이유 거의 39만 원, 4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3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가 인하 이슈가 최근에 있었고요. 또 특허 분쟁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로자임이 특허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을 걸었죠. 근데 지금 특허 무효 소송을 지금 다시 또 거꾸로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늦으면 11월 달, 빠르면 7월 중에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허 침해 여부는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업계 판단이고요. 약가 인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죠. 키트루다가 오래된 약이니까 약가 인하되면 타격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모든 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보장을 해줘야 되는 뭐 일부 이제 인원들에 대해서 약을 좀 약값을 깎아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약 한 매출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이 약가를 인하되는 이제 약값이 깎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근데 사실은 안 깎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C 제형이 기존의 키트루다와 제형이 바뀌면 환자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작용이 더 줄어든다는 효과 이런 것까지 보면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요. 너무 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키트루다 SC가 지금 10월 출시 예정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출시까지는 여전히 기대감으로 좀 보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 보면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으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회사가 물질 이전 계약 체결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없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신 73만 원까지 롱텀으로 좀 보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3만 원, 손절가 3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오늘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스더고트 오늘은 알테오젠입니다.